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통일부의 명칭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요,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의 브레인 이한주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게 이제 인수위격이죠. 지난 19일에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요, 그때는 이제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기 전이었죠. 그런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유도성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이요, 장관 지명 후에 처음으로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통일부 명칭 변경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는 이래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평화 정착을 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5천만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북한 동포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가 바로 평화체제 구축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통일은 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평화가 말이다. 평화가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말이 통일이라고 하는 마차를 끄는 것이다. 일단 말을 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차가 앞에 가서는 말을 끌 수가 없다. 통일이 우선되면은, 평화보다도 통일이 우선되면은 말이 마차를 끌 수가 없다. 말이 앞으로 가야지 마차를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이게 말과 마차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나죠? 문재인 때 소주성 생각나시죠?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소득을 올려가지고 그 소득이 많아지면은 이제 뭔가 그 상품 구매력이 늘어날 테니까 오히려 이제 소비가 진작이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식의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근데 소주성은 이게 잘못됐다. 마차가 말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격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이 경제 성장의 그 결과물로서 소득이 증가되는 건데, 거꾸로 소득부터 증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가려는 것이다. 그런 비유가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근데 문제인 때 바로 그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으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뭐 하니까요, 오히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그냥 더 쪼들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엄청났는데, 근데 정동영은요, 말과 마차의 관계, 평화가 말이고 마차가 평화다. 그러니까 이 통일이 평화보다 앞서 나가면은 그게 거꾸로 소주성처럼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니까 그건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묘한데, 이게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일부 이제 그 좌파 매체들, 특히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주사파
성향의 이런 단체들이요, 통일부 명칭을 바꾸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통일부 명칭을 그럼 뭘로 바꿀 것인가? 그 후보로서요, 남북관계부 이것도 있고요, 남북교류협력부도 있고요, 남북평화 협력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정동영이 바꾼다면은 남북평화부, 뭐 통일부가 아니고 남북평화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부터 그 북한의 김정은이 뭐죠? 이제 남과 북은 이제 그 김정은이 우리 민족끼리 이 진짜 수십 년 이어져 오던 그거를 폐기를 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를 이제 딱 폐지를 하고, 남과 북은 이게 적대적 두 국가다. 적대적 두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라는 걸 지워버리자. 통일이라는 걸 지워버리자. 남과 북은 한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끼리 합심하고 모여서 꿈에도 서오는 통일 뭐 그래갖고 이거를 통일을 이루자. 이게 아니다. 그냥 두 국가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서로 다른 적대적 두 국가니까 이게 합쳐지는 게 통일 아니에요. 통일 필요 없다. 그래갖고 평양 시내 가면요, 조국 통일 3대 헌장 뭐 그 기념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뭐 평화부, 남북관계부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거기에 이 장단을 맞춰주는 거 아니냐. 당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정동영은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근데 평화가 일단 우선이다. 평화가 정착돼야지 통일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화가 말이고 통일이 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동영이 또 독일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이요, 우리랑 비슷한 이제 분단 국가였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3인당 정권이 들어섭니다. 독일에 196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빌리 브란트 정권, 이게 그 서독 최초의 이제 진보 정권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데나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 기민당 이 보수 정권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빌리 브란트 3인당 이 정권이 처음으로 들어서면서 이른바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동방정책. 그래서 동서독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데, 빌리 브란트가 서독 수상으로는, 서독 총리로는 최초로 동독에 가서 양독, 동서독 정상회담을 합니다. 동서독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독 외교에서 서독 건국 이래 쭉 지켜져 왔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할슈타인 원칙이에요. 할슈타인 원칙. 이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하고는 서독은 이게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 동독이 먼저 북한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럼 서독이 북한하고 수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그 제3국하고는 우리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할슈타인이 아마 그 초대 그 서독의 외무부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리 브란트가 들어서서 최초의 그 동서독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를 했습니다.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독하고 국교를 맺은 그런 제3국하고도 그냥 서독도 또 이게 맺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동독, 서독 양쪽 다 관계를 맺게 되는 뭐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독일이요, 이 동독 관련 부서가 전독성이었어요. 전체 독일 할 때 전독성. 근데 그거를 내독성으로 바꿨다. 내독성. 독일 내부 하는 내독성. 그래서 전독성에서
전독부죠. 우리는 통일부니까 전독부에서 내독부로 바꿨다. 그거를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 독일에서도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그래갖고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니까 결국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통일까지 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랑 그 독일 사례랑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는 유사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독일 케이스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독일은요, 1969년에 이제 빌리 브란트가 동독에 가서 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진짜 동서독 간의 이 교류 협력이 엄청난 물꼬가 팍 트여갖고요, 굉장히 이제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좀 유연함이 좀 필요했을 수가 있겠죠. 유연함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독은요, 원래부터 서독 기본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서독 기본법. 이게 왜 이게 동서독 통일을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된 거다.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독 기본법인데, 서독은 헌법이라고 안 하고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독이 서독이 흡수될 때도 서독 헌법인 그 기본법에 입각해갖고 했는데, 그 서독의 정식 국가 명칭은 뭐냐?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그래서 서독도요, 그게 연방이었어요. 바이에른주, 뮌헨주, 이런 주들이 있어요. 그 주들의 연방공화국으로서 그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독이 나중에 그 독일 연방의 한 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 연방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흡수통일이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그 전독부를 내독부하고 바꾼 거, 그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맥락이 맞지가 않고, 우리는 벌써 이게 통일부가요, 60년대 후반에 생겼을 거예요. 그때부터 통일부였어요. 그때부터 통일부. 한때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그 부보다 한 급 높은 게 부총리가 책임자를 맡고 있는 부서가 원자가 붙는 게 경제기획원, 그러면 경제부총리고요. 그냥 통일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외교부보다도 국방부보다도 통일원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통일부총리가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통일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건데, 왜 하필 요 타이밍에 또 김정은이 이제 우리는 통일 이런 거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적인 두 국가니까 따로따로 살면 된다. 뭐 이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 이 통일자를 빼버린다는 거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사실상 그 김정은 비위 맞춰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6.25대 해가지고요, 그 페북에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그 기사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기사냐? 군사력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그 페북 한번 볼까요? 그 페북 보면요, 저 이제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군사력에만 의존해서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말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곧 평화다 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그러니까 이게 평화 경제론이에요. 평화가 곧 밥을 만들어준다. 이게 김대중 때부터 그 북한 특수론하고 똑같아요.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요, 북한 특수 70년대
중동 건설 그 특수가 있었듯이 그 북한 특수가 생기고 남북 간의 철로가 뚫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가고 서울에서 철도 타고 평양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거든요. 평화가 곧 경제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쓴 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바로 그러한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안보는 군사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면 된다. 평화를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동영 얘기랑 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고 있는데, 근데 불과 2년 전 요맘때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좌파 단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가? 그때 기사 보면요, 참 이런 겁니다.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 요게요, 정확히 2023년 7월 4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그 좌파 단체가 정전 70주년 뭐 무슨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엄청난 대량 파괴 살상 후에 승전을 한들 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무슨 그리 좋은 일이겠느냐.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여러분,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14발을 한 발에 14톤씩 하는 그 지하 60m까지 뚫는다는 거, 14발을 이란의 핵시설이 결집해 있는 포르도에 떨어뜨려갖고 이란이 사실상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재명식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기는 전쟁이죠. 이기는 전쟁. 이기는 전쟁. 트럼프가 사실상 이긴 거예요. 트럼프,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에 전쟁에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만 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기는 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방력 뭐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오늘 페북글에도 그게 나오잖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좋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페이스북 글에도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근데 더러운 평화가 과연 뭡니까? 더러운 평화. 대량 파괴 살상 후에 승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왜 친일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완용 아니에요? 그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지배 그거 나쁜 평화다. 근데 우리가 일본이 우리 식민지 만든 데에서 뭐 죽창 들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면 북한이 6.25 남침했을 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더러운 평화 그냥 항복선언하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남반부까지 김일성 정권이 다 적화를 해갖고 적화 통일되는 그 더러운 평화 그게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6.25 전쟁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무승부로 끝났는데 근데 이재명식이라면 그때 더러운 평화 그냥 김일성이 그 기습 남침해갖고 저 낙동강 전선 만 남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항복을 했었어야죠. 예, 왜 그거를 반격을 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 이재명과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생각은 저 얘기를 하고 나서요.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그러고 나서 저게 이완용 얘기랑 완전히 빼박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저런 표현을 안 써요. 안 쓰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 이완용하고 비슷한 얘기는 잠깐만 꼬투리 잡힐 것 같으니까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부 명칭 통일자 빼려고 하는 이재명과 정동영의 그 심산, 그 노림수, 그거를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